시간이죠. 페이지가 26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나옵니다. 파트가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에서 한 3문제 정도 나오고, 외국인 특례 있죠? 특에서 한 문제 정도가 더 출제가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한 문제 늘어서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5문제, 6문제 나왔을 때 몇 개 정도 맞춰야 됩니까? 몇 개? 다 맞추면 제일 좋지요. 그래서 다 맞출 수도 있습니다. 대여섯 개 다 맞출 수 있으면 그럼 좋죠. 다 맞출 수 있게끔 강의합니다. 자, 근데 이제 실수를 또 하다 보면은 다 맞추기도 좀 힘들고,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 그죠? 한 절반, 3개 정도는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다 틀리고 이러면은 곤란합니다. 그죠?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한 28개 나오면 한 26개 정도는 맞춰줘야 돼요. 2개 정도 틀려주면 돼요. 법령에서 또 대여섯 개 틀렸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워낙 출석을 잘 하시니까, 그래서 쭉 계속 다니고 이제 하시면은 다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네요, 그렇죠? 신고 등, 등이 붙은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외국인 특례랑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여기로 들어온 겁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요거 여러 가지 조문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이제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무. 자, 그러면 신고 의무자가 나오겠죠. 신고 의무자 누가 되겠습니까?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예요. 거래 당사자. 자, 거래 당사자가 자, 모든 물건에 대해서 신고하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하면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건축물을 얘기하겠죠. 토지하고 건축물, 그리고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요걸 합치면은 이제 등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등이라고 하면 부동산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요거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 무슨 계약을 체결하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정한 신고 사항이 나오겠지요.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신고 사항이 나옵니다. 일정한 신고 사항을 언제까지 신고하냐면 매매 계약 체결일이 있죠. 체결일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어디로 가서 신고하느냐? 어디로 가서 부동산이 있는, 그렇죠, 부동산 등이 소재한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 가가지고 어떻게 신고하냐면 공동으로 신고한다라고 돼 있어요. 공동으로 신고한다. 자, 공동으로 신고한다 이 말은 첫 번째, 매도인하고 매수인, 매매 계약이니까 매도인 매수인이겠죠.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 말은, 자, 이 시군구 여기다가 같이 가는 겁니까? 같이 가는 거? 그렇죠. 같이 안 가는 거죠. 물론 같이 가도 되겠죠. 친하고 그러면 같이 가도 되지. 근데 같이 갈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갈 의무가 아니다는 얘기지. 같이 가야 된다면 뭐라고 표현이냐면 공동 제출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공동 제출해야 한다, 그거는 이제 틀린 지문이에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인데, 그럼 뭘 공동으로 하자는 거예요? 뭘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하자는 거예요.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하자는 거예요. 매도인도 서명 또는 날인, 매수인도 서명 또는 날인, 그게 공동이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언제까지?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계약 체결을 말고 뭐라 나올 수 있냐면
등기 완료일 뭐 이런 거 있죠? 등기 완료일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일. 자, 그 다음에 30일 대신에 뭐 60일. 예전에 60이었거든. 60일.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구청장. 이걸 이제 뭐라 부릅니까? 이걸 신고관청이라 불러요. 등록관청 아닙니다. 신고관청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신고관청. 그리고 여기 시에는 세종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세종시를 뭐라 부릅니까? 특시라 부르죠. 특시. 특시가 여기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신고관청에는. 그렇게 일단 알아두고. 자, 그러면 저 앞으로 가가지고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누굴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 매도인하고 매수인을 얘기하죠. 이게 거래 당사자입니다.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 예, 외국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외국인 등 포함. 외국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외국인도 이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렇게 신고해라 그 말이에요.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외국인도. 자, 그런데 거래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방이 거부. 특히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거죠. 이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원래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해야 돼요. 근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그러면 신고를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예, 단독 신고. 단독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방이 국가 등이다. 이런 경우도 있죠. 국가하고 내하고 거래한다. 일방이 국가 등이다. 그러면 누가 신고 의무자예요? 예, 국가 등이 신고 의무자입니다. 예,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국가 등이 신고. 내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고. 매매 계약을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개업이 중개했다. 개업이 중개했다. 그러면은 개업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신고한다고? 예, 개업이 신고 의무자예요. 내가 신고한 게 아니라 개업이 신고를 해야 된다. 그때 공동중개다 그러면은 공동중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공동신고 이래 되는 거지.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둘 다 서명 또는 날인을 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네, 그죠? 이제 부동산 등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어떤 물건에 대한 계약이냐? 요거 부동산 등 여기다 적어볼게요. 요게 단독으로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요게. 자,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무슨 계약? 예,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 신고해야 되지 당연히. 토지 건축물.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는데 한 8가지 법이 나오죠. 이 법을 좀 알아놔야 돼요. 이 법을 딱 보고 이게 해당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첫 번째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 건분법이에요. 건분법,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 한번 외워봅니다. 두 번째는 공공주택 특별법이에요. 공공주택 특별법이에요. 공특법이. 세 번째는 요건 쉽잖아. 도시개발법, 도계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증배에 관한 특례법. 그래서 요거를 소주 특례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기억하기 쉽게. 소규모 주택이에요.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 자, 그 다음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상개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주택법이 있죠. 마지막이 뭐예요? 택지개발 촉진법, 택개법. 자, 이 법 8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건축법이 없잖아. 건축법 없죠? 예. 자, 이런 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공급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슨 계약이라 부른다? 네, 이걸 분양 계약 이래 되는 거지. 분양 계약.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위에 있는 이 공급 계약 있죠. 위 공급 계약, 이 분양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죠. 공급받는 자, 지위의 매매 계약이에요. 이걸 뭐라 부릅니까? 네, 분양권 전매라고 해요. 분양권 전매. 신고해야 되고. 그럼 네 번째는,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보면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고 들어보셨죠? 요거 및, 자,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있어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자, 요 인가에 따라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입주자 지위의 매매 계약 신고해야 돼요. 여기 뭡니까? 입주권 전매. 크게 네 가지죠. 부동산 매매 계약. 첫 번째가 부동산 매매 계약. 그 다음에 분양 계약, 분양권 전매, 입주권 전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요게 신고, 대상 거래. 단독으로 이렇게 여기 한 문제 나옵니다. 단독으로 한 문제 신고. 되겠죠? 자, 이제 요게 하나 남았네. 하나 뭐냐면 신고사항. 요거. 자, 신고사항이 일부가 또 개정이 되면서 공통적인 신고사항이 있고, 또 법인이 주택 거래계약 체결할 때 또 신고해야 되는 또 첨부서류가 있고, 법인 이외이자가 또 일정한 또 매수할 때, 주택을 매수할 때 또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통적인 사항만 한번 적어볼게요.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 6가지가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 나와야 되겠죠. 네,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요거 신고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계약 체결일입니까? 예, 계약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일 하고, 예, 잔금 지급일이 나와요. 잔금 지급일. 요거 신고해야 된다. 잔금 지급일. 자, 이제 세 번째가 거래 대상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 종류부터 해서, 그죠? 종류, 소재지, 지번, 예, 지목, 면적, 이런 것들 신고사항에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실제 거래 가격이네, 그죠? 실거래가 신고니까 실제 거래 가격 신고를 해야 되고, 다섯 번째가 조건, 기한 있으면은 조건 또는 기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겠습니까? 개업의 중개다 그러면 그 개업의 인적사항이 나와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이 나오면서 그 사무소가 있겠죠. 그 사무소의, 예,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예요. 그래서 상전소, 이렇게 상전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자, 요까지가 공통기재사항입니다. 요거 법인이냐, 뭐 법인 외의자 할 것 없이 일단 공통기재사항이죠. 요거 외워야 되는데, 암기법을 그때 말씀드렸죠. 자, 인도 여러분 인도 아시죠? 인도에 가면 인도란 말 나와요. 인도에 가면 뭐가 유명하다고? 조개가 유명하죠. 인도에 가면은 예전에는 카레가 유명했는데 이제 조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은 조개가 유명해요. 그래서 집집마다 조개 더미가 있어. 높게 쌓여있으면 부유하고 좀 낮게 쌓여있으면 덜 부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개를 먹을 때 그러면 어디서 먹어야 돼? 네, 그렇죠. 거실에서 먹어야지. 편하게 버리려면 거실에서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거실이 나와요. 읽으면 인도 거실 조개예요. 안방 조개 아닙니다. 인도 거실 조개예요. 거실에서 먹어야 빨리빨리 버리니까 인도 거실 조개. 일단 이렇게 외워둡니다. 뭘 조금이라도 외워놔야지 그 머릿속에서 뭐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인도 거실 조개. 자, 이런 내용은 아무 때나 막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 가족한테 얘기한다든지 뭐 친구한테 가가지고 뭐 인도에 가면 뭐 조개가 유명한데 뭐 거실에서 먹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시험 칠 때까지 오로지 자기만 다 간직하고 시험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하라고? 네, 잊어버리라고요. 인도에는 카레가 유명한 걸로. 되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어디에 보시냐면, 여러분들, 270페이지 보시면 돼. 27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용어 정의 몇 개 나오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두 번째 줄.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토지 또는 건축물 되겠습니까? 그렇게 알아두고, 부동산 등이 나오죠. 그 밑에 2번. 요거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 등. 그리고 오른쪽에 거래 당사자가 나옵니까?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첫 번째 줄에 매수인과 매도인 나오네. 매수인과 매도인이 거래 당사자죠. 자, 거기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 네, 그 밑에 줄에 외국인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 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해야 됩니다. 자, 이거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데. 자, 그래서 당연히 계약 당사자가 누구겠어요? 임대차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외국인도 신고해야 된다는 의미겠지. 문제는 나중에 풀어볼게요. 지금 뒤에 거 하고 나서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273페이지 가시면요. 다시 한 번 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신고 의무자,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라고 돼 있죠. 원칙적인 의무자다.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된다. 어떻게 신고합니까? 쭉 가보세요. 공동으로 신고해라 그 말이에요. 공동 신고입니다. 공동 제출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가니까 당사자가 중에서 1인이 신고를 거부하네. 그죠? 일방인 신고를 거부한다. 그럼 신고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옆에 보세요. 일방인 국가 등이다 나오죠. 그럼 그 밑에 줄에 누가 신고하라고? 국가 등이 신고라고 찾았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기업이 신고하는 경우는 어떻게? 동그라미 2번. 기업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 기업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이 말이에요. 기업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업이 중개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기업이 의무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밑에 줄에 보면은 공동중개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밑에 줄. 공동신고해라. 그 뜻이에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신고 대상 거래를 한번 볼게요. 신고 대상 거래는 크게 네 가지인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인데 어떤 법에 따른 기억부터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외워봅니다. 첫 번째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입니다. 건분법이라고. 두 번째는 공공주택 특별법, 공특법이죠. 세 번째가 도시개발법. 이건 쉽잖아. 도계법. 익숙하지요? 어색합니까? 아직까지 어색해요. 도계법이. 익숙하죠 이제? 도계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익숙하죠? 도주법. 자,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소주 특례. 그 다음에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상계법이라 불러요. 자, 주택법도 익숙하죠? 주택법. 그 다음에 택지개발 촉진법. 자, 이런 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공급계약. 다른 말로 무슨 계약? 분양계약이잖아요. 분양계약 되겠습니까? 분양계약 같은 말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이다.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이다. 그 말이죠.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억. 위에 공급계약을 통해서 그러면은 법을 다 알아야 돼. 마찬가지. 위 공급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 지위의 매매계약. 이게 뭡니까? 분양권 전매란 얘기고. 니은은 뭡니까? 도주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입주권 전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단독으로 막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양가로 3번 신고기한 언제까지?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입니다. 계약 체결 요거 나중에 외국인 특례에서는 60일이 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계약 체결부터 30일이다. 신고 관청 어디라고? 부동산 등이 소재한 시장 나오죠. 두 번째 줄에 시장 나오죠. 시장 괄호 안에 보세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요거 뭐 김해시, 양산시. 자, 그다음에 특시가 나오잖아요. 보세요. 세종시가 나오죠. 그다음에 특도도 나옵니다. 특도 행정시 어디? 제주시, 서귀포시. 특시가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이라 안 부릅니다. 신고관청이라 부릅니다. 이야 신고관청이라 한다라고 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관청. 자, 이제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거민제도와의 관계인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은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신고 필증 발급 받았죠? 그러면 뭐 한 것으로 본다고?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봐요. 검인 의제입니다. 계약서에 따로 도장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농취증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농취증은 이제 등기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줄, 즉 농취증을 발급받더라도 뭐 해야 된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3번에 토지거래 허가와의 관계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즉 나와 있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은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물어봅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제도와의 관계, 외국인 특례와의 관계인데, 자, 외국인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외국인이 이러한 신고 대상 거래를 했을 때는 신고 먼저 해라고 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된다고 했죠. 의무죠. 그런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과 외국인 특례상의 계약이 만약에 겹친다.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랑 겹친다.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겠죠, 먼저. 그러면 그 외국인 특례에 따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했으니까 신고를. 내용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A, 동그라미 A의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이 말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 특례상의 신고는 면제.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죠. 겹치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가서 D급 보세요. 자,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라고 했지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 신고 내용을 특별히 관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신고 제출받은 내용 이것을 신고 관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밑줄 거 볼게요.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구에게만 특광도 특도, 자, 특시는 지금 빠져 있죠. 특광도 특도에게 제출합니다. 근데 특시는 바로 누구에게 제출한다고? 국장에게 제출한다. 그리고 제출받은 특광도 특도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한다. 이게 외국인이 내용을 제출해요. 외국인에 대한 내용. 대한민국 국민 말고 외국인 특별히 관리해야 되니까. 자, 이제 신고사항 다시 한 번 더. 일반적인 신고사항이죠. 자, 어떻게 암기했죠? 인도에 가면 거실에서 뭘 먹어야 돼? 조개를 먹어야 돼요. 인도 거실 조개 되겠죠? 거기 보면 다랑 나랑 묶었습니다. 다랑 나랑 묶은 거예요.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을 묶은 겁니다. 다라를 묶어가지고 거라고 한 거예요. 실제 거래 가격, 조건기한, 기업의 인적사항,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거는 공통기재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법인 나오죠. 자, 법인이 어떻게 한 경우냐면 주택거래계약 체결한 경우예요. 법인이 모든 경우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이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한 경우에 어떤 사항을 신고하는가 나와 있고, 한 장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법인 외의자가 나오지 이제. 법인 외의자가 어떤 경우에 신고하냐면 밑줄 가볼게요. 실제 거래 가격 6억 원 이상. 지역 관계없고 실제 거래 가격이 실거래가가 6억 원 이상인 주택입니다. 주택을 어떻게 하는 경우? 매수입니다. 매수. 주택 매수. 매수하는 경우에 요거 신고해야 됩니다. 매수. 그 다음에 아니면 투가구 또는 조대역이죠. 조성대상 지역 내에 소지하는 주택이 금액 관계없어요. 투가구 또는 조대역 내의 주택 매수하는 경우. 세 가지네, 세 가지. 그렇죠? 요런 경우에 신고해야 되는데 단서가 있네. 또 일방이 거래 당사자 중에서 국가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경우는 제외란 얘기예요. 신고를 안 한다 그 얘기겠죠? 자,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자, 다시 법인이 주택거래계약 체결할 때에는 또 두 가지 사항을 신고합니다. 가나가 있어요. 가는 뭐냐면은 그 법인의 현황입니다. 현황에다 밑줄 것입니다. 현황. 자, 현황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 또 단서가 있어요. 어떤 경우? 거래 당사자 중에서 일반 국가 등이 또 포함되어 있다.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니면은 거래계약이 뭐라면 공급계약이다. 공급계약이 뭡니까? 분양계약 말이에요.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 있죠? 분양계약 또는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이거 뭡니까? 분양권 전매예요. 그러니까는 국가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분양계약, 분양권 전매. 이런 경우에는 이거 현황 신고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현황, 등기 현황. 만약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두 가지인데 등기 현황입니다. 등기 현황.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확인하면 돼요. 등기 현황.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법인하고 거래 상대방이 있겠죠.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예요. 관계. 자, 거래 상대방 간의 관계에다가 밑줄 긋고 그러면 1번, 2번 나 보세요. 가가 개인이다. 이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다. 그러면은 그 개인이다 그러면은 그 개인이 법인의 임원 동그라미 임원. 그 상대방인 개인이 그 법인의 임원이냐 아니면 임원과 친족이냐 이런 특수관계 여부를 신고해야 되고 자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이 두 명인 거 법인이 매도법인이 있고 매수법인이 있는 거죠. 법인이다 그러면은 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 간에 임원 중 법인의 임원 중에서 같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밑줄 거보세요. 임원 중 같은 사람 아니면은 그 밑에 줄에 임원 간 두 법인의 임원 간 친족 관계에 있느냐 임원 간 친족 관계에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수관계 여부를 신고해야 된다고 얘기지. 그리고 나는 뭐냐면은 취득 목적과 취득 자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나의 경우에는 이 법인이 어떤 경우 주택을 어떻게 하는 경우 매수하는 경우에요.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거 안 합니다. 매수하는 경우에만 취득 목적이 있고 취득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서를 잘 보셔야 돼요. 법인이 매수하는 경우 자, 첫 번째 취득 목적 이는 와보세요. 단가로 이번에 보니까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자금 조달하고 그 다음에 지급 방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는 걸 제출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거기 보시면 투가구 내에 소재하는 주택이다. 그러면은 자금 조달 계획 증명서를 하고 있어요. 자금 조달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그 증명서류 있죠.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에다가 자금 조달 계획 증명서류까지 제출해야 돼요. 어디에? 투가구일 때는요. 그리고 단가로 3번에 어떻게 주택을 이용할 것인가 주택 이용 계획, 임대 등 주택 이용 계획 법인이 요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에 들어가 있고 자, 이제 법인이 아니다. 그래 법인 외의 경우에는 자, 박스 안에 보시면 똑같습니다.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이죠. 그리고 투가구 내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 증명서류까지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는 서식이 또 제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에 보시면은 본인이 직접 입주할 건지 아니면은 입주 언제 할 건지 예정 시기 같은 이 주택 이용 계획 있죠. 이런 거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에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각 법인과 법인 외의자를 구분해서 신고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단서들도 막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제출 서류가 나온단 말인데 제출 서류. 자, 원래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제출하면 되는 거죠. 일방이 이제 신고를 하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매수인이 제출을 합니다. 매수인이. 그러면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그렇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요거를 매수인이 작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는 게 있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신고한 층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아까 투가구 내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요 박스 안에 있는 거 있죠. 밑에 박스 안에 있는 이 서류 제출해야 돼요. 이게 자금 조달 계획 증명 서류예요. 자, 이게 모의고사 때 한 번씩 가끔 나오는데 내가 자금 조달에 관해서 어떤 항목을 적었을 때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가 그 말인데 기억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액 항목을 적었어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예금액 항목. 그러면 그걸 증명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예금 잔액 증명서입니다. 예금 잔액 은행에 가면 예금 잔액 증명서가 있겠죠.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은 주식 채권을 매각을 했다. 그럼 주식 채권 매각했다는 거 증명해야 되겠죠? 그럼 주식 거래 내역서라든지. 세 번째는 증여 상속받았다. 그러면 낸 거 있잖아. 증여세 낸 거, 상속세 낸 거 있죠? 요거. 그 다음에 현금이다. 그 밖에 뭐 자금이다. 그러면은 소득금액 증명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처분했다. 그러면 매매계약서, 부동산.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금융거래 확인서.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다. 그러면 이 보증금으로 받은 거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겠죠. 그 외에 마지막에 차입금이다. 아니면 사채를 썼다. 그러면은 차입금. 그러면 그거 빌렸다고 하는 거. 금전에 빌린 사실. 금액 증명하는 서류. 이런 거. 확인 서류.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항목에 대해서 이런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어디에? 투가구 내에서 소지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취득하는 자가 매수인이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매수인이 가면 되는데 오른쪽 페이지는 뭐냐면은 신고를 하러 가는 사람이 자 매수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법인이 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이 이제 약간 개정이 된 거죠. 그 앞에 매수인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신고하려고 하는 자 중, 고 사이, 중하고 매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기 표시해서 법인 또는이라고 적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인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인도 있어요. 법인 또는 매수인, 법인 또는 매수인. 법인 또는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 매도인이 되겠지. 매도인이 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한다 그 말이에요. 매도인이 신고하러 간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대리인이 가든지 신고를 하러 대리인이 가든지 매도인이 가든지. 자 그러면은 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갖다가 매수인이 서명 날인 해가지고 언제까지 신고하러 가는 사람들 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문제줄.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25일 이내에 줘야 된다고. 왜? 우리가 계약 체결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했잖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신고하러 가는 사람한테 25일 이내에 줘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안 줬어 이 말이죠.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 말이에요. 안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다가 매수인 앞에다가 법인 또는이라고 적어야 돼요. 동그라미에서 3번 그 사이에다가 법인 또는 매수인. 법인 또는 매수인이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분리 제출하기를 원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같이 제출 안 하고 나중에 내가 제출하겠다. 분리 제출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면은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지. 언제까지?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거는 날짜가 없네, 그지?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분리 제출을 희망한다. 그러면은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자, 이런 제출 서류랑 그다음에 이거 뭐 제출 기한 뭐 이런 것들도 다 새롭게 또 신설이 되고 또 그렇죠. 자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신고 방법 절차인데 요 내용을 한번 좀 적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고의 방법인데 부동산거래 신고 방법 그 다음에 절차로서 첫 번째가 거래당사자 직거래입니다. 직거래. 거래당사자 직거래. 거래당사자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신고 의무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네, 거래 당사자가 되겠죠. 거래 당사자가 서식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이 서식에다가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신고 자체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그렇죠? 서명 또는입니다. 이게 날인 밑이 아니고 전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해서 당사자 중에서 1인, 일방, 1인이 어디에다가 신고관청에다가 제출합니다. 자, 신고관청에 제출할 때 전자신고 되겠습니까? 예, 전자신고 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된다. 전자신고가 되고 그러면 신고관청에서는 지체 없이 뭘 줍니까? 지체 없이 예, 신고 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자, 그런데 거래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아까 뭐랬지?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그 말은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을 안 해주는 거죠. 일방이 거부.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다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혼자서 신고하는 이유, 그걸 가리켜서 단독으로 신고하는 사유서라고 해요. 혼자서 신고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4번을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어떻게 된다고?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대리인이 갈 수도 있는데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고. 자, 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 신분증, 자기 대리인 있죠? 위임받은 대리인 신분증, 자기 신분증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자기 신분증 다 가져가야 돼요. 요 1인도 자기 신분증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요 대리인도 자기 신분증 가져야 되고, 여기에다가 또 뭘 가져가냐면, 첫 번째,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 하고, 두 번째가 이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을 가져가야 돼요. 4번. 자, 이렇게 해서 대리인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고, 자, 중요한 거, 전자신고가 원래 되는데 일방인 신고를 거부할 때는 전자신고가 된다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전자신고 안 되고, 대리인이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 전자신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개업의 중개다. 그럼 개업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그럼 당연히 누가 신고 의무자입니까? 개업이 신고 의무자죠. 어떻게 한다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신고관청에 제출한다. 물론 이제 공동중개면은 공동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출. 그리고 전자신고 당연히 되겠습니까? 전자신고 되죠. 전자신고. 그래서 신고관청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해준다.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자, 대리인 신고가 되겠습니까? 네, 됩니다. 대리인 신고. 자, 그 대리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대리인이 소속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소속이 부동산거래 신고서에 제출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행 가능.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신고서에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 거지, 개업공인중개사는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중개보조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지. 주의하셔야 돼요. 소속은 할 수 있고 중개보조는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대리인 신고는 당연히 전자신고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기 신분증을 가져가야 되겠죠. 신고하러 가니까. 근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어떤 자필서명 위임장이나 신분증은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소속은 일단은 좀 고용 신고돼 있죠. 그러니까는 신고돼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여튼 전반적인 내용이다 보시면 되고, 한 밑줄 꺼볼게요. 277페이지에 신고 방법 돼 있고, 첫 번째 줄의 끝에 보세요. 방문신고 나왔죠? 방문신고 되고, 그 밑에 줄 전자적 신고 된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따른 전자적 신고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보니까, 그쵸? 전자적 신고,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뭐가 안 된다고?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안 된다. 대리인이 신고하러 갈 때는 전자신고가 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자,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 직거래를 말하죠. 직거래. 자, 그때는 당연히 신고 의무자가 누구가 되겠습니까? 거래 당사자가 되겠죠. 자,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다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그 일방이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자, 그때 일방이 신고 거부 나오네. 세 번째 줄에 일방이 신고 거부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예, 밑에 단독으로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뭘 가져가야 되느냐? 마지막 줄 나오죠. 단독 신고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4번을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고. 자, 니은 국가 등의 신고는 당연히 일방인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개업의 신고는 개업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그 뜻이겠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시행과청에 제출하면 되고 당연히 공동중개라고 하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B. 근데 마찬가지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다. 공동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일방 개업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뒤로 넘어가서 전자신고 당연히 되겠죠. 자, 그다음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인데 우리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의 25조에 따라서 구축이 되어 있는 자,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전자계약. 이거 전자계약이죠. 전자계약을 통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때에 뭘 한 것으로 봐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전자계약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5번에 양가로 2번에 대리인 신고 나오네, 그죠? 대리인 거래 당사자와 국가 등을 대리하는 경우, 자, 당연히 그 대리인들은 자기 신분증 가져가야 되고 박스 안에 보시면 A, B가 나오죠. A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이 나오고. B를 보시면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이 나와요.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개업의 대리인은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개업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개업의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겠죠? 다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기 신분증은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은 뭐냐면 신분 확인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신분증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양가로 4번에 신고필증을 언제 발급해 주냐면 일단 자, 신고를 하게 되면 발급해 주는데 필요한 서류들이 다 제출된 때 발급해 준다 그 말이에요. 아까 자금조달 입주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 있죠. 제출된 때 신고필증을 발급을 해 준다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죠. 자, 여기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의 서에 그 작성 방법이 요것도 막 단독으로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280페이지에 거기 작성 방법이 나오죠. 글자가 작은 것인데 자, 동그라미 1번, 2번 보세요. 거래 당사자가 다수래요. 거래 당사자가 다수다 그러면은 자, 중간에 주소란이 나옵니다. 주소란에다가 쭉 가보세요. 거래지분 비율, 각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해야 돼요. 다수면 100분의 30, 100분의 20, 100분의 50 이런 식으로. 다수일 경우.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끝에 외국인이다. 그렇죠?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경우, 요거는 매수하는 경우 이게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레저용이냐 이거를 매수 용도를 표시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 용도란을 체크해야 되고. 자, 그 다음 몇 번 가냐면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시면 돼요. 5번에 보시면 자, 공급계약은 뭐라 부르냐면은 시행사 그 다음에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급계약, 분양계약 이래 부르죠. 자, 그 다음 몇 번 가냐면 7번이죠.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는데 집합건물 있죠. 아파트 집합건물은 어떤 면적 적습니까? 전용 면적입니다. 공용 면적을 합산한 거 적는 거 아니고 전용 면적 적고 그 다음에 그 밖의 건축물은 어떤 면적? 연면적을 적습니다. 그 다음 8번에 보시면 물건별 거래 가격. 자, 물건별 거래 가격에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기재를 하는데 이때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있죠?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그게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줄에 다시 8번에 보시면은 공급계약, 그러니까 대상 거래가 공급계약이다. 아니면 전매 두 가지 있죠. 분양권 전매다, 입주권 전매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기 보시면 프리미엄이란 뭐 이런 거 있죠. 거기 추가 지불액이라든지 발코니 확장 비용 이런 거에 부가세가 있으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적는다 그 말이고요. 9번도 총 실제 거래 가격은 전체 거래 가격을 말합니다. 가로에 보시면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각 부동산별 거래 금액 합계, 거래 가격 합계를 말하겠죠. 전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0번입니까? 종전 부동산이 나오죠. 종전 부동산은 어떤 경우면 작성하냐면 입주권 매매, 입주권 전매의 경우만 종전 부동산이 있으니까 작성을 합니다. 이 정도 보고 위에 올라가면 잠시 유의사항 중에서 5번 있어요. 유의사항 중에서 5번이 있죠. 요거 했던 내용인데 거래 대상의 종류가 세 가지 공급계약, 다른 말로 분양계약 또는 전매 두 가지, 분양권 전매, 입주권 전매 있죠. 요 경우에 있어서 8번에 나오는 물건별 거래 가격, 9번에 나오는 총 실제 거래 가격에 뭐가 있으면 부가세가 있으면 포함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계약 있죠. 그 외의 어떤 계약은요, 거래 계약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적는다 했는데 그 외에 거래 대상은 뭡니까? 첫 번째 거죠. 부동산의 매매 계약. 부동산의 매매 계약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적는다 이 말입니다. 자, 281페이지에 요 법인 주택거래 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이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법인 주택거래 계약 신고서 이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별도로 법인 같은 경우에 등기 현황 있죠, 이런 거. 1번에 보면 법인의 등기 현황,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거래 상대방 간의 특수관계 여부. 요거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다른 말로 법인 신고서라 부릅니다. 줄여가지고 요거를 작성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법인이 이제 신고하는 경우, 법인이 거래하는 경우 그러면 되겠죠. 자, 그럼 뒤에 넘어가니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요걸 이제 아까 매수하는 경우 있죠. 요거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한 장 넘겨보니까 문제 나오네. 285페이지. 부동산 거래의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한정된다. 그렇죠? 자, 이번에 도주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 요거 신고해야 됩니까? 신고 대상 맞지요? 3번에 주택법 또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 요거 신고해야 되죠. 예, 신고해야 됩니다. 할 필요 없다. 틀렸고 4번에 주택법에 따라서 투가구 내에 단독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권 중개했으면 개업이 이 말이고 거래당사자 매매계약을 했으면은 거래당사자가 계약 체결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신고 의무자. 자, 5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까? 네,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해라고 했습니다. 자, 2번에 보세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신고 대상에 따른 기재사항. 자, 기재사항인데 분양권 매매다 그러면은 분양가액이나 분양 옵션 금액 추가 지불액 아까 있었고요. 자, 니은에 보니까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한다 그럼 아까 어떻게 하라고? 매수 용도란 뭐 기재하라고 했죠. 자, 디귿 매매의 목적이 집합 건물이다 그러면은 어떤 면적? 전용 면적. 자, 아파트 매매의 목적물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동호수 이런 기재 당연히 해야 되겠지. 자, 앞에 문제 안 푸는 거 하나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입니까? 271페이지에 자, 271페이지에 보시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1번에 자, 도주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번에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부동산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입관공은 신고 안 하니까.
자, 3번에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 맞네, 그죠? 4번에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사무소 소재지 신고관청에 제출 아니고 부동산 등 소재지 시군구잖아요. 틀렸죠? 신고관청. 자, 5번에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죠? 네, 맞네. 자, 다시 뒤로 넘어와 보시면은 거기 페이지가 286페이지네, 그죠? 286페이지부터는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